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이제 2월 구정을 끝내고 이제 2주차죠. 그래서 이제 2월 달이 지금 3주 경마로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역시 이제 출전하는 마필들이 좀 많이 있고요. 자, 이제 3월 달은 5주 경마입니다. 5주 경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족치 현상이 이번 주까지만 좀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경주로의 좀 무겁습니다. 지난주에도 뛴 걸 보면 역시 이제 전체적인 어떤 기록은 보통의 어떤 기록을 좀 내주긴 했지만, 마필들의 걸음을 보면, 라스트에서 걸음을 보면 상당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기록도 나쁜 기록도 많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고배당이 터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운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주부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또 다른 고배당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체크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길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쎄 뭐 지난주에 제가 이제 현장에서 갑자기 좀 마천루라는 마필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좀 소개를 시켜 드렸었는데, 청계정상과 또 하나 이제 선행마였었죠. 28조에 저기 누구죠? 지하주 기수가 있으한 초원성의 마천루, 상당히 좀 고배당이었었고요. 또 하나의 승부처였던 신마 조이로키가 또 아르고 프린스와 같이 이제 입상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아르고 프린스가 아니고 다른 마필이죠. 아무튼 이제 입상을 하면서 이제 고배당이 터졌는데, 제가 너무 이제 분산 배팅을 하지 않는 바람에, 폭을 좁히는 바람에 고배당을 적중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주부터는 조금 더 분산 배팅을 좀 제가 권해드릴 텐데요. 왜냐하면 이번 주까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뭐랄까요, 혼전 양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분산 배팅이 필요할 겁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좀 적중시키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좀 분산 배팅을 다시 한번 권해드릴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2월의 마지막 주죠. 2월 23일 토요 경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주는 후반부에 있습니다. 후반부에 이제 7경주부터 10경주, 12경주 이렇게 이제 3경주를 좀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역시 나머지 경주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분산 배팅을 하거나 배당은 내줄 수 있는 경주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분산 배팅을 해야 돼요. 그나마 이제 폭을 좁힐 수 있는 경주가 7경주와 10경주, 12경주 이렇게 3경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요 3경주는 뭐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경주는 좀 이슈가 되는 마필을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인기마가 불안했을 땐 인기마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1경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 경주거리 1400m, 오늘 첫 경주입니다. 국내산은 5군 마필들 13마리 지금 꽉 차 있는데요. 자, 이 경주에 이제 인기권에 있는 3번 막강 배틀이요. 이렇게 외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질병이 있죠. 우한 관절염. 사람으로 치면 무릎입니다. 무릎이기 때문에 이건 경주에 지장이 지대하게 있습니다. 많이 경주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또 강도를 높이면 마필에게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 강도를 절대 높이지를 못했었고요. 자, 2번 수성비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기권에 있지만 1월 16일 날 골막염으로 인해서 강도는 어느 정도 높였지만 제 스피드가 조금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기본권 잠재력은 있기 때문에 훈련의 어떤 성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수성비알 같은 경우, 2번 수성비알 같은 경우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자, 10분마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지난번 경주에서 이제 승분전에서 조금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거리가 이제 뛰어본 거림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빨랐기 때문에 한성열 기수가 초반에 많이 무리를 했죠. 그래서 라스트에서 이제 정말 좀 부진한 마필, 충무대왕, 저돌, 베스트라이프 이런 마필들에게 좀 덜미를 잡혔는데, 일단 이제 뭐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번 기수가 실수해가지고 능력이 있는데요. 능력마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실수했다. 그럼 그 다음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건 만약에 또 실수를 한다면은 기수로서의 조금은 그 역량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한성열 정도의 캐리어라면, 한성열 기수의 정도의 캐리어라면 충분히 그런 어떤 기승수를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는 12번마 프로메테우스가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가졌다, 뭐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군 마필들 12마리 역시 꽉 차 있고요. 이런 경주 같은 경우 이제 신마들끼리 모아놓은 경주가 아니라 기존에 뛴 마필과 또 신마들, 그러니까 경주 경험이 없는 마필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마 경주는 될 수 있으면 피해가자 그랬는데, 자, 이 경주에서는 좀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두 마필이 나왔어요. 신마 이제 10번 탱크하고 12번마 리더스 러너입니다. 근데 이 마필들을 공략하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띄운 마필 5번마 워키던트라든가 8번마 임페투스, 또 9번마 스마티로드, 이런 마필들이 일단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반면 좀 아쉽긴 하더라도 이제 쉬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탱크나 12번마 리더스 러너가 잠재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이 경주에서 이기려고 하다 보면 무리한 전개를 펼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죠. 그렇다면 이제 임페투스나 스마티로드, 이런 마필들, 워키턴트, 이런 마필들이 뛰어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이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번마 탱크 같은 경우 이제 잠재력을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경주 경험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이런 경주, 뭐 일단 뛴 마필들을 위주로 공략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10번 탱크라든가 10번마 리더스 러너가 원체 좀 잠재력을 갖고 있고요. 두 마필 다 아주 체형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탱크 같은 경우는, 10번마 탱크 같은 경우는 아주 육중한 체구를 가졌으면서도 불구하고 유연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이 가장 경주마에서 최고로 꼽는 게 유연성입니다. 일단 물론 기본적으로 생김새를 갖춘 마필 중에서 이렇게 등치가 큰 마필들, 그 중에 유연성을 가진 마필들은 얼마든지 상위군으로 가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20번 탱크가 그런데 주시해서 한번 쳐다보시고요. 당장 뭐 이렇게 다음번에 배당이 없을지언정, 인기마가 될지언정, 향후 그 이후를 좀 보시고 앞을 좀 내다보시고, 이 탱크의 10번마 탱크의 어떤 능력을,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주시해서 보시라고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3경주입니다. 혼합 4군. 역시 14마리가 꽉 차 있는데, 직전에 입상했던 마필들, 뭐 터치 마운테인이라든가 18번이죠. 그 다음에 10번마 승부시나 내 측에 이제 5번 드래곤 힐, 이런 마필들. 이런 마필들도 뭐 물론 기본적인 능력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천억인데 12월 15일 날 조금 의지가 좀 부족했던 마필이었었는데, 지난 경주에 조금 빠른 흐름을 만났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능력을 보였습니다. 근데 7번마 이 천억이가요, 직전 비해서 조교를 조금 약하게 했어요. 왜 약하게 했을까요? 약간 파행기를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미세한데 이게 파행인지 정상적인 어떤 어디가 아파서 이제 저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 기형에서 오는 파행인지, 이제 절름거림인지 좀 제가 아직 확실하게 구분을 못했는데, 일단은 뭐 직전까지는 그런 모습을 안 보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약간의 어떤 미세한 보이지 않는 파행기가 좀 보였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과신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경주가 좀 빨리 흘러갑니다. 빨리 흘러가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 마필은 여지껏 제가 한 번도 추천해 드린 적이 없어요. 9번마 라비주토입니다. 26전을 뛸 동안 한 번 입상을 했습니다. 최근에죠. 작년 12월 달인데
자, 이마필이 지금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추천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이 고개가 높기 때문에요. 따라가서는 결코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닙니다. 이렇게 등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날 마침 이제 1번 게이트에서 김정준 기수가 기습 선행을 나섰어요. 근데 이마필이 지금 힘이 차가지고 조교자가 제어를 못할 정도로 그동안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조교보가 조교를 했는데 거의 조교자가 이렇게 좀 제어를 할 정도로 말이 심하게 뛰려고 합니다. 자, 이런 마필들은 보면 선행을 나서면 거의 일순해요. 힘이 좋기 때문에. 근데 조금 빠르긴 해도 더키디바라든가 빠른 마필을 만났죠. 외곽에서 대각선으로 치고 나가서 선행을 나선다면 주로가 무거워도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등치가 있고 힘이 좋기 때문에 일단 선행 선점을 하느냐 못하느냐, 주도권을 잡느냐 못하느냐, 기선을 제압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입상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3경주거든요. 그래서 1, 2경주의 어떤 주로 경중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두셨다가 이 라비주토가 컨디션과 또 주로가 가볍다. 이 두 가지만 매치가 돼도 여러분들 라비주토를 꼭 좀 공략권에 좀 또는 축으로도 선행을 나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축으로도 좀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타 마필들 5번마 드래곤이라든가 8번마 터치마운틴, 10번마 승부시나 이런 마필들이 직전에 완벽하게 자기가 자력으로 입상을 한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라비주토가 9번마 라비주토가 선행만 나서면 1순할 수 있다. 컨디션과 주로의 경중을 좀 살펴서 공략을 하자.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4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4경주입니다. 군해산 6군. 자, 이 경주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경주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경주가 좀 전체적으로 흐름이 느리고, 이 경주가 1200m인데, 지난번에 이제 그 뒷심을 보였던 2번 금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순발력이 떨어지는 마필이 당연히 거리를 늘려 나왔을 때는 무조건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경주를 제가 승부처로 삼지 않은 이유가 11마 전보 스피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앞말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등치가 좋아요. 아주 시원시원한 주폭을 가졌습니다. 근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제갈 무는 것도 상당히 아주 다부진 그런 마필입니다. 10마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나머지 마필, 뭐 금년이라든가 2번, 좀 늦죠? 늦게 올라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13번마 제이드런, 10번마 한상쇼 이런 마필들이 순발력이 없어요. 순발력이 없는데 제가 이 경주를 축을 선정을 해도 역시 2번 금년부터 시작해서 10번마 전보 스피드, 10번마 한상쇼, 그 다음에 13번마 제이드런 이렇게 3방 정도로 좀 분산 배팅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3번마 칸의 대륙입니다. 칸의 대륙인데 조금 전인가요? 조금 전 경주에 지금 리더스 러너가 나왔습니다. 지금 2경주였어요. 2경주에서 리더스 러너가 나왔는데 그 말과 같이 동반 스포를 했던 마필이 이 3번마 칸의 대륙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문제가 제 어떤 선입관인데 이 피코 센트럴의 혈통을 가진 마필들이 대부분 이 모래 적응을 좀 늦게 해요. 모래 적응을 늦게 하기 때문에 이 칸의 대륙도 3번마 칸의 대륙도 아직 이제 9점밖에 안 뛰었습니다만은 지금 기록이나 뭐 입상은 못했습니다만은 1200이나 1300 검증이 돼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검증이 돼 있는 그런 마필인데 지금 컨디션이 많이 올라섰고요. 리더스 러너와 같이 동반 스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더스 러너의 어떤 그 잠재력이 상당히 풍부한데 이 칸의 대륙도 거의 최근에 어떤 컨디션을 회복하면서 거의 대등한 스피드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건너편까지 길게 잘 가는데 지금 이 경주가 빠르질 않아요. 칸의 대륙이 만에 하나 기선을 제압해버린다면 무조건 1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든 상대마가 입상권의 인기마들이 능력마들이 다 뒤에서 오기 때문에 이 칸의 대륙이 입상할 수 있는데 아까 3경주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 2, 3경주에 그런 어떤
주로의 경중을 좀 살피셔가지고 이 칸의 대륙을 컨디션과 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 2, 3 경주의 선행마가 입상률이 높았다. 주로가 가볍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선행마가 유리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3번마 칸의 대륙을 주시하자. 뭐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면서 다음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5경주입니다. 국내산 육군 마필들. 참 이런 경주는 좀 애매해요. 등록이 없는 마필들을 지금 1400에 갖다 놨는데 얼뜻 보면 4번마 나이스 뷰, 7번마 나이스 뷰죠. 1400도 뭐 1800도 다 이제 뛰어본 그런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 마필은 뭐 능력 기수들, 뭐 적용 기수까지 기승할 정도로 기승해가지고도 능력을 못 보인 마필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부진마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주에서는 어떤 그 복병마가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병마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2번마 우먼 차트입니다. 일단 뭐 기수도 조금 이금주 기수 말모리가 뭐 좀 라스트에서 좀 강한 말모리가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요. 근데 말로만 가자고요. 2번마 우먼 차트 말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체구는 작지만요 상당히 부드럽고요. 그다음에 근성도 있어요. 근성도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 데뷔전에서 보여준 순발력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때하고는 또 달라진다는 얘기죠. 순발력도 많이 보강이 됐고요. 비록 이제 신마지만 같이 병합적으로 하는데 보니까 이 근성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마필들이 어떤 훈련의 성과가 실전으로 이어진다면 거리가 조금 길어도 어떤 기습 또는 내지는 역습까지도 가능한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 경주를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누구 하나 뭐 뚜렷하게 능력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2번마 우먼 차트 요 마필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14마리 출전하는 14마리 중에서 가장 좋은 컨디션과 뭐 네츠게이트의 유리함 모든 조건이 좋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6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입니다. 국내산 5군 6경주죠. 자, 이런 경주 같은 경우는 좀 어떤 그 분석하는데 맥을 잡는 게 무슨 얘기냐면 맥을 어떻게 잡냐면 일단은 경주가 빨리 가면 안 된다. 흐름이 빠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늦게 가는 게 좋은데 이 경주는 조금 빠르죠. 스톤무직부터 시작해서 외곽에 7번마 트위스트 댄서, 뭐 우진여제 이런 마필들이 좀 10번마 우진여제요. 조금 빨리 흘러가는데 또 빨리 흘러가더라도 이런 경주에서 좀 그 공략의 어떤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앞에 마필들이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쓰는 이유가 뭐냐? 이제 스톤뮤직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주행심사 재심사 받고 오죠. 이 힘이 안 찬 상태에서 말이 실전에서 안으로 기댔어요. 기대거나 막 좀 주행이 좀 삐딱삐딱해서 지금은 오랜 공백기를 갖고 나오는데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자, 선행을 나서도 쓴다라는 얘기고 역시 이제 별똥마님 아리랑 바람 2번마 3번마 이런 마필들도 마찬가지고요. 좀 외곽에 있는 6번 리얼 레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6번마 리얼 레이스가 이 경주에서 가장 뭐 좋은 순발력인데 일단 나머지 선행마들을 다 죽이고 자기도 죽는다라는 얘기죠. 죽는데 그렇다면 이 경주가 어떻게 되느냐?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 유리해요. 왜냐하면 4코너를 돌아서 직선에 들어서 상대들이 다 무너져요. 앞에 가는 마필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유일한 마필이 4번 청광소리부터 8번 미라클 축제, 9번 늘 푸른 청룡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7번 트위스트댄서를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지난번에 상대가 너무 약했어요. 거기다가 오경환 기수가 스타트부터 쥐어짰습니다. 쥐어짰는데도 불구하고 1분 25초 4 거기다 포화 17% 줄여였었기 때문에 결코 세다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경주 인기권에 있는 7번 트위스트댄서 뭐 제가 지난주에 인기만 많이 부러뜨렸는데 들어온 마필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함부로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일단 흐름이 힘있는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유리하다. 4번 청광소리부터 8번 미라클 축제, 9번 늘 푸른 청룡. 거리 검증이 조금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지만
잠재력 측면이라든가 컨디션이라든가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마필들이 4번 청강소리부터 8번 미라클 축제, 9번 늘 푸른 청룡이다. 일단 뭐 7번 큐스텐서가 가장 인기를 끈다면, 인기 1위권이 된다면 세 마필을 3복조로 엮어놓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상 6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7경주입니다. 군에서 4군 마필들인데 14마리 꽉 차 있습니다. 능력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직 잠재력은 갖고 있는데 약간 기복을 보일 수 있는 마필들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직 완성도가 완벽하게 100% 올라선 마필이 아직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주에서 가장 유리한 게 뭐냐면 선행입니다. 근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선행마를 싫어합니다. 선행마를 싫어하는 이유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 뚝섬 시절 때는 이 편자가 철이었었습니다. 쇠. 근데 이제 이 과천으로 오면서 양은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뚝섬 시대 때는 워커 신고 뛰었다 그러면은 이 과천에 와서는 나이키 신발 신고 운동화 신고 뛰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워커 신고 뛰는 저랑 여러분들 운동화 신고 뛰는 여러분들이랑 누가 이기겠습니까? 똑같은 실력이라면 또 워커를 신는다면 오래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선행마들이 빨리 뚝섬 시대는 지쳤습니다. 오히려 이제 힘 있는 추임마들이 유리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제 몸에 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천에 와가지고 제가 예상가를 시작했는데 이 선행마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 4번만 눈 깜짝이를 꼭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단독 선행 찬스예요. 물론 빨라요. 압박도 받습니다. 받긴 하는데 이 눈 깜짝이가 고기가 높은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꼭 나서야 됩니다. 나서야 되는데 일단 순발력 면에서는 이 경주에서 가장 빨라요. 빠르고요. 이제 하나 이제 조건을 충족시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 마필이 컨디션이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부담장이 57, 58까지 뭐 거의 그렇게 달았던 마필이에요. 근데 오늘은 부담장이 55kg에 4번 게이트고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인기 끌 수 있는 3번마 총무대왕이 지금 조교를 거의 안 하고 나왔습니다. 안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번마 눈깜짝이가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4번마 눈깜짝이가 선행만 나선다면 이 경주에서는 1순할 수 있다. 오래간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행만 하나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자, 그래서 이 경주가 오늘 이 7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다. 자, 후차권에서는 뭐 여러분들 뭐 송암장사라든가 9번마죠, 10번마 천하정보, 13번마 라스트 무대, 조금 세다 싶은 마필들이 있긴 하지만 역시 눈깜짝이게 지금 컨디션이 뭐 아주 절정이기 때문에 선행을 좀 기대하면서 이 경주를 공략을 하겠습니다. 7경주였습니다. 자, 1400m 8경주입니다. 군에서는 4군 마필들 역시 14마리 출전해 있고요. 역시 뭐 제가 뭐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인기 마필들은 여러분들 종합지 딱 피면 알아요. 뭐 대웅이라든가 2번이죠. 4번 글로벌 밸리, 14번마 나인나인, 이런 마필들이 인기 뭐 세 손가락 안에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뭐 그거 보면 아는데, 종합지 보면 아는데 귀찮겠죠. 뭐 UCC나 유튜브나 이런 걸 보시겠습니까? 보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고배당을 잡아내는 건데, 자, 이 경주에서는 11마 두솔장군 한번 주의하십시오. 이 마필이 능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에요. 아닌데 일단 여러분들 윤승할 때 요거 하나만 딱 지켜보십시오. 말은 네 다리로 걷습니다. 네 다리로 걷는데 정상적인 보행을 하느냐 못하느냐, 거기다 씩씩하냐 못하냐, 고개가 높으냐 안 높으냐, 요것만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 11마 두솔장군이라는 마필은 거기다 뭐 하나가 흠이 있냐면 왼쪽 뒷다리를 자꾸 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뒷다리가 정상적으로 들어온다면 왼쪽 뒷다리는 좀 짧게 들어와요. 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오른쪽에 디스크가 있습니다. 걷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피가 안 통해요. 조금 짧게 걷는데 좀 찔룩찔룩 거리죠. 그런 것들이 이 11번 두솔 장군이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마필도 작년 9월 17일 날 요배통이 있어요. 요배통이라는 거는 산통의 종류가 아니라 허리 부상입니다. 허리 부상. 누가 그러던데 뭐 요배통 그러니까 산통인 줄 아는데요. 허리 질병입니다. 허리 부상. 자, 근데 이마필이 지금 뭐 거의 다 뛰었습니다. 5살짜리고 23전 동안 1승, 준우승 2번 차지한 마필인데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 두솔 장군이라는 마필이 이 왼쪽 뒤가 나쁘기 때문에 스타트 자체가 안 됐던 마필이에요. 차고 나가질 못했기 때문에.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 지면에서 앞발이 뜨기 때문에 앞발이 먼저 우선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말은 주저앉았다가 짬프를 하기 때문에 뒷다리에 힘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허리가 나쁜데 그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짬핑이 안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호전이 되면 의외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조교인데 일단 이제 11마 두솔 장군이 그만큼 좋아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11마 두솔 장군 윤승 때나 예시장에서나 다시 한번 컨디션 살펴서 공략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상 8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입니다. 구경주 혼합 3군. 자, 이 경주는 뭐 14마리 출전했지만 13번마 스페셜 하버 인기마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뭐 벽두도 있고 다 있습니다. 뭐 조선면장, 스토밍넌. 근데 일단 13번마 스페셜 하버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오전 뛰었어요. 오전을 뛰고 문세영 기수가 12월 23일 날 우승을 차지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마카오에 가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11월 11일 날 제가 여러분들 승부처로 삼았던 마필이에요. 정말 셌던 마필이죠. 뭐 벽두, 파랑주의보, 빛의 왕자, 수푸른 갤럽 지금 다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리멤버 불패 이런 마필들 아주 센 편성이었었는데 그 전에 두 번의 경주에서 이 마필이 지금 착순권에도 없던 마필이에요. 근데 제가 11월 11일 날 강하게 승부수를 띄웠던 이유가 물론 지긴 했습니다만 또 문세영 기수가 또 마지막에 조금은 어설픈 날몰이를 했죠. 뭐 안 갔다 이런 게 아니고 조금은 좀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필이 안 뛸 마필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런 제 어떤 그런 게 뭐냐면 이렇게 배당이 있을 때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시려면은 종합지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마필들을 찾아내는 게 이제 관건인데 그 다음 경주에 7.4배 나옵니다. 7.4배. 근데 그 전 경주에 이게 거의 제 기억으로 지금 한 50배인가 60배 정도 됐을 거예요. 50배가 좀 넘었던 그런 배당이었었거든요. 역시 이제 인기 1위권 빛의 왕자하고였었습니다. 나머지 두 마필 받치고 가는, 방어하고 가는 그런 경주였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마필이 걸음이 늘기 시작하죠. 시작하고 지난번 이제 12월 23일 날 입상하고 직전 경주가 아주 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는데 스트라디오트, 스페셜 스카이 이런 마필들이에요. 일단 그 다음에 이마필이 지금 장거리를 처음 뛰었고 거기다 이금주 기수가 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기본 능력을 그만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박현우 기수의 50kg 스페셜 하버인데 외곽에 밀려 있지만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인기권에 있어도 뭐 쌍승시까지도 제가 여러분들 좀 공략을 좀 권해드릴 지금 예정인데 후차권이 조금 애매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이제 후착을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였습니다. 자, 두 번째 승부처죠. 10경주입니다. 군내산 2군 1800m 14마리 출전하고 있는데 지금 왜 이 경주를 추천 경주를 삼았느냐. 일단 3번마 피콜로에게 승군전이죠. 5번마 로열 글러퍼 승군전에다가 10주 만에 나와요. 뭐 조교 강도만 세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뭐 강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만은 라스트에서 끝걸음이 좀 무너지고요.
어떤 컨디션만 놓고 따졌을 때는 13번마 슈퍼 양키입니다. 근데 역시 이제 거리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태죠. 거기다가 이마필이 지금 1400m에서 두 번을 이겼고 기록은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상대가 너무 약했어요. 인천탱크 제가 뭐 이렇게 센 마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라피드 블릿 하나 이긴 겁니다. 라피드 블릿 하나 이겼는데 그때는 이효리 기수가 54km 계속 58km, 뭐 57km 달다가 갑자기 부담주행에 들었기 때문에 의외의 능력을 좀 보였는데 이 슈퍼양키 뭐 거리 검증을 좀 해봐야 되죠. 뭐 현장에서 컨디션이 좋다면 안고 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슈퍼양키는 일단 제쳐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마 스피더스입니다. 이런 마필들 490km가 나가는데 아까 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말이고요. 거기다가 부드러움까지 갖췄고 근성까지 있고요. 선취입이 자유로워요. 직전 경주에는 늑발을 했습니다. 늑발을 하고 최범민 기수가 맨바닥에서 거의 맨바닥에서 이제 나중에 격차를 좁혀가지고 힘을 쓰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와요. 이게 뭐 어디서 나오냐면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힘과 유연성 이걸 같이 겸비를 해야 돼요. 딱딱한 마필들, 뻣뻣한 마필들은 그렇게 힘을 쓰면 못 올라옵니다. 아무리 등치 큰 540kg짜리 뭐 9파티랭가 이런 마필들 중간에 힘쓰면 못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부드러움을 갖춘 마필들은 분명히 또 올라와요. 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이제 거리 검증이 안 돼 있지만 이 스피더스는 주의하는 마필이고요. 자, 오늘 승부처로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10번마 강손과 13번마 리버스 캡틴입니다. 왜냐? 두 마필은 이미 거리 검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안 뛸 마필들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5살짜리고 리버스 캡틴도 이제 5살로 이제 먹었죠. 이제 5주 만에 나오고 7주 만에 나오는데 특히 이 10번마 강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거의 부진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상당히 지금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상당히 좀 컨디션이 좋아졌고 이마필 역시 선취입이 자유로운 그런 아주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13번마 리버스 캡틴 마찬가지예요. 이마필이 지금 체중이 좀 많이 줄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체중을 빼기 위해서 이상혁 기수가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했는데 그동안은 그게 역효과를 봤어요. 역효과를 봤는데 이번엔 제대로 한번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이 경주를 승부처로 삼을 텐데요. 10경주 일단 국내산 2군 1800m 11번마 강손과 13번마 리버스 캡틴 자, 요거 주력합니다. 주력하고요. 자, 9번마 스피더스 요거 끼워놓고 삼복승식이나 삼복조 다시 한번 추가 공략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3번마 리버스 캡틴, 10번마 강손 컨디션만 이상이 없다면 두 마필이 주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2000m입니다. 국내산 1군 14마리 꽉 차 있는데 일단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은 많이 있어요. 그 5번마 금화챔프, 6번마 싱그로나침, 7번마 지금 이 순간, 그 다음에 10번마 글로벌 퓨전, 10번 빅토리 같은 경우는 기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믿고 배팅을 해서는 안 되죠. 조건이 있습니다. 컨디션이 정말 기가 막혀야 돼요. 그래야 이 마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12월 24일 날 뛴 기준. 거기가 바로 최고의 절정의 기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정의 컨디션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절정의 컨디션이면 이 마필이 여기에 대입을 시키면 분석을 하실 때요. 글로벌 퓨전을 이길 수 있겠느냐? 얘네들이 글로벌 퓨전이 상대적으로 컨디션이 나빠야 되고 또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자면 누구를 이제 빅토리를 상대를 좀 꼽는다면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빅토리라는 마필이 10번마 빅토리라는 마필이 기복이 심해요. 거기다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교 내용만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네 마필 5번 금화체분부터 6번 싱그로나침, 지금 이 순간, 글로벌 퓨전. 자, 이런 마필들인데 일단 6번마 싱그로나침은 순발력이 떨어지죠. 가장 바닥에서 와요. 근데 지금 이 순간이나 금화챔프 이런 마필들은 죄송합니다. 선두권에 서요. 중반 정도. 그러니까 싱그로나침보다는 한참 앞에 서 있어요.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싱그로나침이 이중량을 달고 5번마 금화챔프나 7번마 지금 이 순간을 이기긴 좀 버거워 보이고 있고요.
자, 문제 이마필은 10원만 이제 글로벌 퓨전이죠. 왜냐, 이마필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김목성 기수가 기승했을 때, 막 1300 막 뛸 때요. 막 1000m 뛰다 1300 가고 그럴 때, 가능성 충분히 있는 마필이다. 뭐 1700 가고 그랬을 때요. 지금 기억나는데. 1군까지 가는데 오랜 시간 안 걸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2전 만에 1군 왔어요. 6승을 거두고 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약간의 부상도 있었고 이제 그게 회복이 되면서 능력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사실 지난 그 3군에서 2군으로 올라왔을 때 긴가민가 했는데 역시 보이지 않습니까? 능력을. 거기다가 이마필이 선행이 아니라 단거리에서 김목성 기수가 선행을 나서서 이겼던 마필인데 취입을 했다는 얘기죠. 중위권 정도에 따라가다 취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나 금화챔프가 능력을 다 보여줬다면 이 12번마 글로벌 퓨전은 보여줄 능력이 더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뭐 강자 경험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퓨전이 지금 이 순간을 지금 바로 이긴다라는 그런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능력만 놓고 따졌을 때는 5번 금화챔프, 7번 지금 이 순간, 12번마 글로벌 퓨전 단 1원이라도 높은 배당을 여러분들이 적중시키겠다면 이 글로벌 퓨전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3마리 싸움이에요. 3마리가 경합 펼칠 텐데 글로벌 퓨전을 더 세심하게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배당이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경주는 뭐 공략하셔라 마라 그렇게 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핵심은 포인트는 10원마 글로벌 퓨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300m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국내선 3군. 자, 이 마지막 경주 좀 센 마필 두 마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경주에서 딱 하나 고른 마필이 잘 만났어요. 잘 만났는데 직전에 그러니까 1월 12일 날 한번 제가 공략을 권해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장거리만 뛰었다 그랬어요. 딱 1400에서 계속 이겼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승군을 해가지고 3군으로 올라와가지고 장거리만 뛰다가 최근에 이제 2번 단거리를 뛰었어요. 직선이 긴 1300과 1400을 뛰었는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왜 먼저 이렇게 좀 상대말을 좀 골라야 되는데 1번 타이탄과 6번 사풍독주입니다. 1번 타이탄 같은 경우는 가장 순발력이 좋아요. 근데 지금 하만식 기수가 조교를 해가지고 지금 조인건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일단 선두권에 쓰겠죠. 선두권을 쓸 겁니다. 거리 뭐 이미 이제 1300을 다 아주 최고 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기록을 작성을 했는데 지금 컨디션이 조금 아니에요. 일단 선행은 나설 수 있을 겁니다. 선행을 나선다면은 뭐 기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꺾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거기다 1번 게이트고요. 자, 6번 사풍독주입니다. 자, 이 마필은 컨디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언제죠? 10월 6일 날 제가 공략을 권해드렸어요. 근데 또 연속 들어올 거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생각을 못했는데 자, 아무튼 간에 지난번에도 또 1400m를 뛰었고요. 거기다가 컨디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뛰더라고요. 근데 이번엔 조금 좋아졌어요. 자, 이 1번 타이탄과 6번 사풍독주가 지금 너무 컨디션이 좋습니다.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데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 10번마 거창입니다. 이 마필을 제가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이렇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번, 6번이 너무 세다라고 생각하면 12번 거창해를 끼고 삼복승식 공략해도 됩니다. 배당 나와주거든요. 이런 거는. 근데 1번마 타이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뭔가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니라 그러면 10번 거창해를 추구해서 이제 복승식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복승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1월 12일 날 1400m를 뛸 때 제가 추천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마필은 1400이 적정합니다. 딱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못 뛴 이유를 제가 찾아냈거든요. 왜냐하면 체구가 작은 마필인데 조교를 너무 세게 했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전에 가서 무기력했고요. 직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300m이기 때문에 또 강하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강도를 강하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실전에서 쓸 힘을 이미 남겨뒀기 때문에 2번은 그렇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실전에 쓸 힘을 남겨뒀기 때문에 기본권은 자 1번 타이탄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키를 쥐고 있는데 일단 뭐 10마 거창해가 의외의 컨디션이라면 한번 복승식으로 공략을 해놓고 3복승식도 한번 추가 공략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1번 타이탄이 정말 컨디션이 좋다 그랬을 때는 복승식을 좀 뒤로 밀어놓고 일단 기본적으로 실력은 딸리니까요. 10마 거창해가 이 두마필의 객관적인 전력면에서는 좀 딸리기 때문에 그렇게 좀 유도리를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키는 10마 거창해다, 축은 거창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2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월 23일 토요 경마 UCC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마치고 여러분들 뭐 현장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뭐랄까요 바뀌는 수가 있어요. 뭐 직전 경주도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갑자기 현장에서 마천루가 튀어나왔고요.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런 수가 있어요. 예시장에서 내가 마음에 들게 정말 컨디션을 좋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 주시하시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시장이 됐든 윤승이 됐든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꼭 말의 어떤 컨디션을 체크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다 보면 계속 보시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에 딱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특히 또 직전과 이번과 좀 비교를 할 줄 안다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강조 말씀을 드리는데 예시장이 됐든 윤승이 됐든 꼭 좀 마필의 컨디션을 한 번 더 세밀히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월 23일 토요일 경마 UCC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